지금 이 영상을 클릭한 당신, 혹시 무언가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완벽하게 준비가 되면 시작하겠다는 핑계로 계획만 세우고 있거나, 단 한 줄의 글도 쓰지 못한 채 깜빡이는 커서만 1시간째 노려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흔히 당신을 보고 게으르다거나 추진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당신조차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왜 이렇게 미루는 버릇이 심할까? 나는 왜 끝까지 해내는 게 없을까?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게으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이 당신의 손발을 묶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완벽주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완벽주의는 일을 꼼꼼하게 처리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100점이 아니면 0점이나 다름없다고 믿는 전부 아니면 전무의 사고방식, 즉,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왜 적당히 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지, 그리고 이 감옥의 열쇠는 어디에 있는지, 뇌과학과 심리학, 그리고 철학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완벽주의를 하나의 성격으로 생각하지만 학계에서는 이를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합니다. 1991년 심리학자 폴 휴이트와 고든 플랫 교수는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라는 획기적인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완벽주의를 세 가지 차원으로 정의합니다. 첫째,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입니다. 스스로에게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을 부과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심한 자책을 하는 유형입니다. 흔히 말하는 장인 정신과 비슷해 보이지만 내면은 끊임없는 자기 비판으로 멍들어 있습니다. 둘째, 타인 지향적 완벽주의입니다. 타인이 내 기준에 맞추지 못할 때 견디지 못하고 분노하는 유형입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것은 세 번째, 바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타인이 자신에게 완벽함을 기대한다고 믿습니다. 내가 실수를 하면 사람들은 나를 떠날 거야. 성과를 내지 못하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죠. 현대 사회, 특히 한국 사회에서 우울증과 번아웃을 호소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세 번째 유형에 해당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실수하면 안 돼, 1등이 되어야 해 라는 메시지를 내면화하며 자랐습니다. 그 결과 당신의 뇌 속에는 가혹한 감독관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 감독관은 당신이 휴식을 취하거나 80점짜리 결과물을 내놓으려 할 때마다 비상벨을 울립니다. 그따위로 해서 어디서 인정받겠어? 결국 당신은 비난받지 않기 위해,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 완벽이라는 갑옷을 입습니다. 하지만 그 갑옷은 너무 무거워서 당신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완벽주의자들이 겪는 가장 큰 아이러니는 만성적인 미루기입니다. 완벽하게 하고 싶은데 왜 자꾸 미루게 될까요? 칼턴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이자 미루기 연구의 권위자인 팀 파이킬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루기는 시간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 조절의 문제다. 완벽주의자에게 과제의 시작은 곧 평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를 시작하는 순간, 결과물은 내 상상 속의 완벽함보다 못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평가 불안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최선을 다했다가 실패하면 그건 내 능력이 부족하다는 증거잖아. 차라리 미루고 미루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다고 핑계 대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것을 자기 불구화라고 합니다. 실패했을 때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에게 장애물을 만드는 것이죠. 결국 당신이 침대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과제를 미루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필사적인 회피 반응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이분법적 사고라는 인지적 왜곡이 작용합니다. 세계적인 인지행동치료 전문가 아론 백이 제시한 개념으로 세상을 흑과 백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성공 아니면 실패, 1등 아니면 꼴찌, 완벽 아니면 쓰레기,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에게 적당히 잘한 결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조차 못하거나 마감 직전까지 수정만 거듭하다가 결국 번아웃되어 나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감옥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할까요? 기준을 낮추고 대충 살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성취 욕구가 높은 당신에게 대충 해 라는 조언은 고문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긍정심리학 교수 탈벤 샤하르는 그에 져서 완벽에 배신해서 최적주의자라는 개념을 제안합니다. 완벽주의자는 직선 도로를 원합니다. 실패도 없고
굴곡도 없는 최단 거리의 성공을 꿈꾸죠. 하지만 현실에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돌뿌리에도 좌절합니다. 반면 최적주의자는 현실을 수용합니다. 실패와 실수를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실패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실패하고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웁니다. 경제학에는 파레토 법칙이 있습니다. 결과의 80%는 20%의 원인에서 나온다는 법칙이죠. 완벽주의자는 나머지 20%의 디테일을 채우기 위해 80%의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100점짜리 기획서 하나보다 80점짜리 기획서 5개를 실행해서 수정해 나가는 사람을 더 필요로 합니다. 메타의 사원 중 하나인 Done is better than perfect. 완수가 완벽보다 낫다는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완벽함은 관념 속에만 존재하지만 완수는 현실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엉망 같은 초고라도 일단 써내야 고칠 수 있습니다. 0을 1로 만드는 것이 1을 10으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일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영상을 마치며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계획한 그 일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가치 없는 사람인가요? 당신이 실수투성이인 결과물을 내놓는다면 사람들은 정말로 당신을 혐오할까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보다 약간의 빈틈이 있는 사람에게 더 큰 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를 실수 효과라고 하죠. 당신의 결점과 실수는 당신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인간답고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소일지도 모릅니다. 일본에는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붙여 수리하는 킨츠기라는 예술 기법이 있습니다. 깨진 흔적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금으로 장식하여 그 상처를 더 고귀한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당신의 삶은 매끄러운 유리구슬이 아니라 깨지고 다시 붙여진 킨츠기 도자기여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부디 자신에게 실수할 권리를 허락해 주세요. 오늘은 최고가 되기보다는 그냥 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충 해도 괜찮습니다. 망쳐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존재 가치는 당신의 성과물에만 달려있지 않으니까요.